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12년도에 쓰여진 글들이 많은데요. 글을 쓰는 일에 열정이 넘쳐나던 시간이었죠. 이번 17번째 수필 역시 2012년도에 쓴 글입니다. 제목은 다툼입니다. 6개월 된 조카의 딸에게서 다툼을 발견했지요. 다툼이 없는 인생길이 있을까요? 자신과의 다툼은 물론 타인과의 다툼을 헤쳐나가는 일이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읽어볼게요. 다툼.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러 다니듯 나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곳에 다닌다.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새의 쥐저김처럼 상냥한 인사로 반겨주는 것은 물론 공기청정기로 순화된 공기와 초록빛 화분으로 장식된 실내 덕분에 일순간 청량한 숲에 들어간 착각이 든다. 그렇다고 기분이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50이 넘은 이 나이에 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익숙해지지 않고 매번 긴장의 끈을 꽉 움켜쥔 나를 나도 어쩌지 못하는 곳이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까. 사내아이가 엄마 옆에 붙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짜증을 냈다. 징징거렸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차라리 낳지를 말지. 차라리 이빨을 싹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어린아이 말이라기에는 지나치다 싶기도 하고 무모하다 싶기도 한 이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나도 그렇거든. 이곳이 나도 싫거든.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죽 이곳이 싫고 무서웠으면 저런 말을 할까를 짐작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이곳은 치과다. 어린 시절 도시에 살았다면 나도 심심찮게 드나들어야 했을 곳이다. 먹을 것이 궁했던 그 시절에 보통 아이들에 비하면 통통했던 나는 분명 달콤한 것을 탐하는 아이였다. 자다가도 먹는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면 벌떡 일어나 배불리 먹고는 했다. 어른들은 어린 내가 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어머니께서 술을 빚기 위해 꼬들꼬들하게 밥을 지어 마루의 돗자리에 말리던 밥알이 어찌나 달고 고소하던지 오며 가며 한 움큼씩 집어먹었는데 그만 그 밥알들이 뱃속에서 불어나면서 개구리배처럼 땅땅해졌다.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안마당을 뱅뱅 돌았다. 배불리 먹는 만큼 이빨은 잘 닦았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다. 고양이 세수를 했고 당연히 이빨은 건성으로 닦는 신용만 했다. 이빨이 안 아프면 이상한 노릇이었다. 감나무 밑에서 달콤한 연시감을 먹다가도 외할머니가 장날에 잠시 들러 죽어가신 눈깔 사탕을 먹다가도 서울에서 사촌 언니가 사온 케이크를 먹다가도 갑자기 덮쳐오는 치통 때문에 울상을 짓기 일쑤였다. 치과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모님의 관심사도 되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무심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다. 3살 쪽 버릇이 80까지 간다 라는 말도 있지만 3살 쪽 치아가 80까지 간다는 말이 더 현실적인 말이 아닐까. 어려서 관리를 받지 못한 치아는 20살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양쪽 어금니를 하나씩 빼내야 했다. 어금니 양쪽 이를 기둥 삼아 가운데 이빨을 해놓는 브릿지라는 시술을 그 젊디 젊은 20대에 하고 말았다. 어디 그것뿐인가. 살아오면서 내내 다른 치아들까지 교대로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 치과를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50이 넘어가니 그나마 기둥으로 제 구실을 담당했던 이빨들이 사가 있었다. 오래된 기계처럼 몸 구석구석에서 소리를 내는 나이이니만큼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으니 곧바로 요즘 유행처럼 이빨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하는 시술, 임플란트를 시작했다. 잇몸에 기둥을 세우는 수술을 30여 분간 하고 무려 4개월을 기다렸다가 본을 뜨는데 그동안 잘 참았던 눈물이 찔끔 나왔다. 일단은 그 커다란 본 뜨는 물체를 내 입에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으려는 간호사의 어눌한 손길로 인해서 입술이 찢어질 듯 해서였지만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너무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 옆집이기도 했고 나이도 같고 제일 친하게 잘 놀았는데 한 번은 사소한 일로 옆집 정주랑 말싸움을 했다. 오랜 시간 눈을 부릅뜨고 말다툼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불을 쓰고 엉엉 울었다. 친한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는 속상함은 물론 벌렁거리는 가슴팍과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고 참아야 하는 다툼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처럼 치통을 겪는 일부터 시작하여 뽑아내는 일, 그 자리에 뿌리를 심는 일은 긴 시간을 참아내야 하는 끈질긴 다툼이었다. 그 다툼을 잘 끝냈다는 안도의 눈물, 잘 견뎌냈다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 일뿐이겠는가. 사춘기도 그렇고 갱년기도 그렇고 나처럼 눈물샘이 말라가는 병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크고 작은 다툼의 연속이 아닌가. 상도동 언닌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다. 마침 둘째 조카네가 와 있었고 6개월 된 딸아이가 보행기를 타고 있었다. 무조건 어여쁜 아가였다. 눈짓, 발짓, 손짓 하나하나가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앙증맞은 데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간지럽게 살며시 눈웃음을 지었는데 크림 케이크 한 조각이 입안에서 녹아드는 느낌 같다거나 할까. 배가 출출한 하굣길에서
한 입 얻어먹은 솜사탕 맛이라고나 할까. 그 세상에 푹 빠져들려는 중인데 웬일인가. 아가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무조건 입으로 집어 넣었다. 아직 손놀림이 서툰 나이다 보니 물건을 제대로 잡는데도 한참 동안 애를 썼다. 그 물건을 입 안으로 집어넣기까지는 사생결투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집요하고 필사적이었다. 그 동그란 얼굴은 일그러져서 조금 전에 평화스러운 표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입에서 흘러내린 침은 목에 감긴 수건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어쩌다 입 안으로 물건이 들어갔다 싶으면 곧바로 잘근잘근 씹어대는데 비로소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평화가 깃들었다. 잇몸이 간지러운 게 분명하였다. 입을 벌릴 때마다 안쪽에 삐죽 하얗게 솟은 이빨 2개가 보였다. 그 간지러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아가의 몸짓은 몸짓이라기보다는 다툼이었다. 치열한 다툼이었다. 아가의 얼굴은 평화와 고요와 따스함이 깃든 동화 속 세상이라고만 여겼는데 그 나름대로 최선의 힘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쓸모가 끝난 이빨을 뽑아내는 죽눌군인 나야 그렇다 치고 썩은 이빨을 치료하러 온 초등학생도 그렇다 치지만 쓸모가 있어 이제 겨우 생겨나는 이빨을 가진 어리디 어린 아가가 생과의 만만치 않은 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니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나는 애잔한 마음으로 아가의 머리를 자꾸만 쓰다듬었다. 괜찮아,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아가와 눈을 맞추면서 아가에게 속삭였다. 그래, 그래. 사는 게 그런 거란다. 얼굴을 찡그렸다가 폈다가 그게 사는 거란다. 그래, 그래. 사는 게 그런 거란다. 내 것뿐만 아니라 세상 것들과 다투면서 어루만지고 다독이다 보면 자잘한 꽃들이 피어나는 푸른 동산을 만나게 되지. 부드러운 바람결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되지. 그렇게 사는 거란다. 그 말은 결국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